강지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AI 기술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비정함과 고독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며 말을 아꼈고 그녀의 완벽주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녀의 명령을 따랐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그녀의 공간을 청소하는 이나영이었다. 이나영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강지원은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지원은 우연히 이나영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그녀는 근처의 청소용 창고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예전에 AI를 공부했었어요. 나영이 다른 청소 직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 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죠. 그래도 아직도 좋아해요.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원을 깜짝 놀라게 한 건 단순히 나영의 과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순수한 애정은 자신이 한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지원은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녀는 차갑게 자신에게 말했다. 결국 실패했잖아. 아무런 가치도 없지. 며칠 뒤 회사에서 큰 갈라 디너를 준비하게 되었고 중요한 투자자와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팔의 초대 손님 명단에서 빈자리가 생기자 비서가 지원에게 누구를 대신 초대할지 묻는 일이 발생했다. 그냥 누구라도 채우세요. 쓸데없는 문제에 신경 쓰게 하지 말고. 하지만 비서는 망설였다. 그럼 청소부인 이나영 씨를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마침 근처에 계신데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며 대충 승낙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냥 구석에 앉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녀는 나영이 단순히 자리를 치울 뿐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갈라 디너의 밤이 되자 나영은 반점한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반면 지원은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주요 투자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이 무르익으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영은 한 투자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AI 기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냈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영이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투자자들은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감탄했다. 그들은 지원에게로 돌아와 뒤 직원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녀가 당신 팀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물었다. 지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소평가했던 나영이 행사에서 중심 인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시선들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그냥 회사의 일원일 뿐입니다. 지원은 무심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은 어두운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 성공적인 제국이 이제는 자신을 속박하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으려 애썼다. 그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영이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원은 다음날 사무실에서 나영과 마주쳤을 때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어젯밤 괜찮았어. 계속 열심히 해. 나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지원은 이미 뒤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감정이 불편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삶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강지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는 여전히 그녀의 지휘 아래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영과의 그날 밤의 기억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투자자들 중 몇몇은 행사 이후로 나영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의 열정을 칭찬했다. 그 청소부 직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당신 회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도 있었다. 지원은 매번 차갑게 웃으며 그 질문을 무시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가 그 불편함을 처리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터졌다. 어느 날 아침, 회사의 핵심 데이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보고서에는 강주원이 이끄는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부분리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는 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되었다. 도덕적이지 못한 AI 기술의 선도주자,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기화한 기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동안 쌓아온 회사의 명성과 그녀 자신의 이미지가 단 며칠 만에 위태로워졌다. 지원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PR팀은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진화하려 했지만 대중과 언론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그녀의 냉담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도덕성보다는 이익에만 집착하는 수라고 비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이메일과 메시지들을 읽고 있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투자자들은 빠르게 발을 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나영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다음 날 지원은 나영을 불렀다. 나영은 그녀의 호출에 깜짝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지원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이 절 부르셨다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나영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말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넌 솔직히 말하는 것 같아서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녀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번 스킨들에 대해 내 생각은 뭐야? 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영은 잠시 말을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원의 진심 어린 질문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제 생각에는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 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나영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영의 말에서 묘한 설득력이 느껴졌다. 네가 참 순진하구나. 지원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약간의 연민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지원은 나영과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영은 그녀에게 솔직하고도 따뜻한 시각을 제공했고 지원은 점차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지원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나영은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설득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지원은 나영을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대중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AI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었다. 네가 말한 대로 진실을 말해보려고 해. 지원은 말했다. 하지만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어. 나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이 진심이라면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원은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저는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은 전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대중들은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원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영은 이미 퇴근했지만 그녀는 나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는지를 깨달았다. 나영은 단순히 진심으로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었고 그 진심이 지원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결심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걸 끝까지 바로잡아야 해.
회사의 투명성을 약속하는 기자회견 이후 강지원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그녀의 사과와 새로 발표한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된 행동일까요? 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직원들 중 일부는 지원의 변화가 표면적이라고 여겼고 그녀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지원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과거처럼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이나영을 찾아갔다. 나영은 여전히 그녀의 초대를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지원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지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찮다고 할 수 없지.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게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어. 난 이 상황을 제어하고 싶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은 항상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지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한때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 하지만 대표님이 그런 태도를 바꾸신다면 직원들도 달라질 거예요. 나영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대표님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날 이후 지원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 몇몇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고 자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은 제안이라도 반영하려 노력했다. 나영의 조언을 받아들여 직원들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위기가 다가왔다. 내부 감사가 진행되던 중 과거의 데이터 관리 관행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원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인 결정들이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과 대중은 더 큰 분노를 퍼뜨렸다. 결국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녀가 아무리 변하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지원은 사무실에 앉아 또다시 무너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선택이 그녀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 또한 알고 있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녀의 명성과 경력을 완전히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 끝에 나영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지원은 솔직하게 물었다.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대표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셔야 해요. 대표님이 정말로 진심이라는 거려. 그 말은 지원에게 깊은 결단력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즉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사과나 약속을 넘어서 회사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공개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어떤 비난이 따르더라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 당일, 지원은 긴장된 얼굴로 무대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과거를 숨기거나 변명하려는 의도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내렸던 잘못된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회사 내부의 문제점과 자신의 과오를 하나씩 밝히며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했다. 저는 그동안 제 성공에만 집착하며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받아들이고 저 자신부터 변화하겠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고 지원은 자신이 얼마나 큰 도박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굳은 태도로 모든 발표를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영이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진심을 느꼈을 거예요. 지원은 나영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강지원의 진심 어린 기자회견 이후 회사 내부와 외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비록 대중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그녀의 결단력과 용기를 종용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몇몇은 그녀의 진심을 믿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진정한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말뿐인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나영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나영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컨설턴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원은 나영과 함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새로운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영,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영은 지원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직원들이 대표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대표님이 단지 이미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변하려 한다고 느끼게 해야 해요. 지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여전히 그들에게 벽처럼 느껴질 텐데.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면 돼요. 나영이 대답했다. 직원들에게 직접 다가가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표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날 이후 지원은 직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각 부서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일이 점차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데이터 분석팀의 한 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그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직접 추진할게. 그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대표님이 정말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들은 강지원이 단지 이미지 변화를 위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나영 역시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대표님, 지금처럼 계속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영은 그녀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회사 내 이부 고위 간부들이 그녀의 결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과거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우리는 원래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너무 느리고 경쟁사에 뒤처질 겁니다. 한 간부가 말했다.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변해야 해요. 과거의 방식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을지 몰라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회사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그녀의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에 고무되어 더 열정적으로 일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원은 자신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나영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영은 이제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나영의 솔직함과 진심 어린 충고는 지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했다. 하루는 지원이 나영에게 말했다. 너 없었으면 아마 난 이만큼도 못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나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제가 도와드린 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건 단지 대표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걸 믿을 수 있게 해드린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지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고 있었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회사와 그녀 자신 모두에게 더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그녀와 나영의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는 특별한 연결로 자라나고 있었다. 지원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아직 멀었지만 끝까지 가볼 거야. 그리고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지원의 새로운 리더십 방식이 회사 안팎으로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몇몇 투자자들도 천천히 신뢰를 회복하며 다시 회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과거의 문제와 맞서야 했고 내일이 도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회의실에서 열리는 직원 아이디어 발표 세션에 참석했다. 이전의 지원이었다면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이날은 특히 새롭게 입사한 젊은 개발자가 회사의 데이터를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 개발자는 조금 긴장한 듯 말을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언제든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회사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거라 믿습니다. 지원은 그의 발표가 끝난 뒤 박수를 보냈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이런 솔루션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칭찬에 개발자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웃었다.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박수가 이어졌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한 고위 간부가 지원을 찾아왔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들은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간부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처럼 단순히 수익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날 저녁, 지원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결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려버렸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영의 말처럼 단순히 수익이 아닌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영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들어와. 지원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나영은 지원의 책상 앞에 앉으며 그녀를 살폈다. 대표님, 뭔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서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늘 직원들이 발표한 아이디어 중 하나를 채택할지 고민 중이야. 난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비용이 크고 위험이 따를 수 있어. 나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표님,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용이 되겠지만 그건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려고 한다는 신호를 줄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대표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은 나영의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너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다. 좋아. 그 아이디어를 추진하자. 다음 날, 지원은 개발자와 팀을 모아 솔루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직원들은 이 결정에 대해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지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그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그녀의 리더십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대표님은 너무 이상주의적입니다. 한 간부가 회의 중에 말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경쟁사들에게 밀릴 겁니다. 지원은 간부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상주의적인 결정일지 몰라도 저는 지금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앞서 나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날 밤, 지원은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영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나영은 단지 조언을 해주는 존재를 넘어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지원은 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하지만 이 길이 맞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 그리고 그녀는 더 단단한 결심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강지원이 윤리적인 경영 방식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이후 회사는 천천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결정을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내부의 평가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원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과거의 실수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감사팀에서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러 왔다. 지원은 감사팀장과의 미팅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았다. 보고서에는 과거 몇 년간 회사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는 명백히 비윤리적이었다. 특히 한 프로젝트는 그녀가 직접 승인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가져올 논란의 여지가 컸다.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이 물었다. 감사팀장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대표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언론이 이를 발견했을 때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결과 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깊은 후회를 느꼈다. 동시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회사의 명성이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나영과 단둘이 회의실에 앉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털어놓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나영, 내가 이걸 승인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난 끝일지도 몰라. 그렇다고 이걸 숨기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 나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대표님, 힘든 선택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건 대표님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변화를 부정하는 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대표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에요. 그 말은 지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영의 진심이 담긴 조언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다음 날, 그녀는 주요 간부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은 지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지원은 과거의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대중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간부들 중 일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회사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간부가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의 결정에 간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다.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결정은 곧바로 대중들에게 발표되었고 지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직접 인정했다. 제가 과거에 내렸던 결정들 중 일부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그 발표 이후 회사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녀의 솔직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부 언론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직원들은 그녀의 결단력에 감명을 받았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행동이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염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묵묵히 지원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대표의 결단이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영,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이런 결정을 못했을 거야. 지원이 말했다. 넌 항상 옳은 말을 해줘.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까지도. 나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대표님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지원은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나영이 단순히 조언자나 동료를 넘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길에 나영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강지원은 과거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한 이후로 회사와 자신 모두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꼈다. 기자회견 이후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정성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며 조금씩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과 선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고 그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 밤이면 그녀는 종종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곤 했다. 한때 그녀에게 성공의 상징이었던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질문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영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나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냥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나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원의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대표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조금 쉬셔야 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생각이 들어서. 나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제가 잠깐이라도 대표님 기분 전환이 되게 도와드릴게요. 커피 한 잔 어때?
제가 내려드릴게요. 그녀의 제안에 지원은 웃음을 퍼뜨렸다. 좋아. 네가 내려준 커피라면 더 맛있을 것 같네. 나영이 커피를 준비하러 간 사이 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나영의 존재가 점점 더 자신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나영은 단지 조언을 해주는 동료를 넘어 그녀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잠시 후 나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커피를 지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요. 제가 직접 내린 거니까 맛없어도 참으셔야 해요. 지원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맛있네. 너 재능 많은 거 알지? AI도 좋아하고 커피도 잘 내리고. 나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대표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나영은 가족 이야기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원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 희생했던 것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잃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나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대표님은 지금 다시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은 지원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나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네. 고마워. 나영.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영의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존재감이 그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힘이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지원은 회사 내에 새로운 팀을 구성하기로 결심했다. 이 팀은 회사의 윤리적인 AI 개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이었다. 그녀는 나영에게 팀의 핵심 멤버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이 팀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지원은 말했다. 너라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저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단호히 말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내가 내리는 판단에 믿어. 결국 나영은 지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영이 이끄는 팀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받았고 그녀는 곧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갔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지원은 점점 더 나영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존경이나 신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깊은 무언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한편 나영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보며 단순히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 밤, 지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때가 올다. 그녀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회사는 점점 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높아졌고 투자자들은 다시 강주원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강주원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숫자로만 측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고립감은 여전했다. 나영은 그녀 곁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원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나영에게 품고 있는 감정이 단순히 동료애나 신뢰 이상의 것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생각하며 이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러나 나영의 존재는 점점 더 그녀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롭게 구성된 윤리적 AI팀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나영이 이끄는 팀은 데이터 투명성과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기술은 회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사는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에서 나염은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축하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뿌듯함과 기쁨으로 빛나 보였다. 지원은 그런 나영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영이 자신과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은 나영을 불러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고마워. 나영. 네가 없었으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야. 나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도 대표님께 감사드려요. 그 순간 지원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해 승계의 불편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미소만 남기고 조용히 물러났다. 며칠 후 회사는 중요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사의 완전히 새로운 AI 플랫폼을 공개하는 자리로 지원에게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전 그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과거 회사의 데이터 관리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될 조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이었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지원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할지 아니면 플랫폼 발표에만 집중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나영이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이번 상황에 대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대표님, 대중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민에 잠겼다. 그녀는 나영의 조언이 항상 옳았음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큰 부담감이 따랐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알겠어. 솔직하게 말하자. 기자회견 날 지원은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녀는 대중의 기대와 의심 어린 시선을 동시에 느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플랫폼 발표에 앞서 과거의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회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새로운 플랫폼은 그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관중들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이어진 박수 소리는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원은 나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녀는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덕분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런 결정을 못했을 거야. 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은 항상 스스로 해내셨어요. 전 그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 순간 지원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가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게 단순히 동료 이상이야. 나영. 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나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고 그것은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강지원은 기자회견 이후 회사와 자신의 삶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느꼈다. 대중은 그녀의 정직함과 결단력에 점점 더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의 리더십을 따르는 직원들이 늘어났다. 윤리적 AI 플랫폼의 성공적인 발표는 회사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고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변화가 회사뿐 아니라 자신 개인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우선의 사람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점점 더 발견해가고 있었다. 이 변화는 무엇보다도 나영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원은 자신이 나영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동료나 조언자에 대한 신뢰를 넘어섰음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생각하며 한 발 물러나려고 노력했지만 나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한편 나영도 지원과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의 변화와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진심 어린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나영은 자신이 단순히 지원을 돕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녀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회사는 윤리적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획이었다. 나영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담당자로서 지원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지원과 나영은 지역 상해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AI 기술에 대해 배우고자 모여 있었다. 나영은 차분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했다. 지원은 한 발 물러서서 나영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나영의 따뜻함과 진정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원과 나영은 함께 센터 밖으로 나왔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지원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영, 너는 정말 대단해. 오늘 내가 한 말들,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았어. 나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처럼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야. 난 단지 그걸 볼 수 있었을 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원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너에게 고마운 게 참 많아. 내가 없었다면 난 아마 지금처럼 변화하지 못했을 거야. 나영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표님은 처음부터 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저는 그저 그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영, 사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해. 넌 단순히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야. 나영은 놀란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제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의 대화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히 회사의 성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연결된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몇 달 후, 회사의 윤리적 AI 프로젝트는 더욱 확장되었고 강주영과 이나영은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들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힘이 되는 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와 지역 사회를 위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지원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오늘날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회사 창립 기념회 행사에 참석하며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했다. 우리는 기술을 넘어 사람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철학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행사 후 두 사람은 회사 건물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나영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